뉴스공감 인터뷰, 오늘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눈앞에 놓인 현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고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애도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 지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고를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뭐 오래전부터 약속된 인터뷰라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뭐 저 자신이 뭐 너무 좀 슬픔에 빠져 있었고, 특히 오늘 그 희생자들 마지막 남긴 메시지들 보고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9시 1분에 딸이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카톡을 보고는 뭐 저는 뭐 굉장히 마음이 참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신 참사고, 또 우리가 그 과거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뭐 겪은 지 2년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참사를 겪고도 또 이런 불행한 참사를 겪고 이래서 너무 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애도하고 뭐 그런 마음인데,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거는 진상 규명입니다. 예.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내 사랑하는 피부치가 왜 죽었는지, 왜 그 비행기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이 진상 참사의 원인에 대한 모든 진상 규명, 그게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든다 이런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게 수거돼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부가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그런 정보 증거를 수집해서 진짜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나중에 블랙박스 증거들이 나오면 그거하고 또 결합을 해가지고 더 완벽한 그런 진상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충분히,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바로 안 내려가고 오늘 좀 뒤늦게 내려가서 사실 유가족들이 약간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지도부에서 조금 뭐 현안 여당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한데 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못됐고요.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어제 사고 직후에 바로 갔어야 되고, 뭐 그 가면 경황이 없거든요. 유가족들 분들이 특히 뭐 말씀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지만, 바로 가서 국가가 또 정부 여당으로서 꼭 해야 될 일 같은 거, 그런 걸 해야 되고, 사고의 원인들에 관련된 거는 오늘 제가 어떤 외국 전문가가 추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추측을 하는 게 이게 진상 규명의 최대의 적이다,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일단 그 비행기 여객기 자체의 문제, 그 조류 충돌을 포함해서요, 그거를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뭐 전수 조사를 한다 이러는데, 무안공항이라는 그 위치 무안공항이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 네. 개항 직후부터 이제 광주의 군공항하고 합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10몇 년째. 근데 제가 대구에 4선 국회의원을 할 때 제 지역구 중간에 대구 공항이 있어요. 민간 군 공항 같이 쓰는 거고, 예. 그게 지금 이제 경북으로 이전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공항에 뭐 여러 번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근데 무안공항에서 그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면서 충돌한 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외벽 전에 그 둔덕과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다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공항의 그 수익성 적자 이런 거 말도 많지만 공항을 이왕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항 자체에도 저는 굉장히 결함이 있을 수 있었다. 특히 조류 집단 서식지 바로 옆에
하는 거, 활주로가 짧은 거, 또 활주로 끝에 그런 이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폭발이 일어난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뭐 딴 데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객기에 대한 또 특히 그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또 그 항공회사가 얼마나 정비를 제대로 했냐, 예.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만 공항에 문제가 없느냐. 그게 우리 저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낙동강 하구라서 김해공항이다 가덕동공항이다 이런 데도 조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새가. 이게 무안공항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을 뭐 통합을 해가지고 광주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쓰는 데인데 예.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 광주 전남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앞으로 그러면 광주 전남의 공항이 무안공항으로 만약 통폐합이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으리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차제에 진짜 근본적이고 철저한 그런 조사와 대책과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뭐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무안공항이 다른 공항보다 좀 그 철새 도래지가 가까운 편이라서 그 충돌 비행 대수별 충돌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0.09% 정도 되는데, 이게 김해공항의 한 3배, 그리고 김포공항의 5배, 인천공항의 한 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되면은 뭐 음파를 뭐 새만 들을 수 있는 음파를 쏜다든지. 맞아요. 예. 예. 새는 조류는 사실 어느 공항이나 다 있다고 봐야 되고, 인천공항도 있고 김해공항도 있고 김포공항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을 그 풀타임으로 그걸 전념하는, 조류를 쫓아내는 일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장비를 충분히 도입해 가지고 소리로 음파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공항공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돈 문제, 적자를 보니까 인력을 줄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항을 거기에 두는 이상은 철저하게 안전해야 되고, 그게 이제 조류 방지 대책, 그다음에 아까 둔덕의 문제, 활주로의 길이 문제, 이런 게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체 착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동체 착륙해도 안전할 만큼의 어떤 활주로의 길이와 활주로 바깥으로 나가도 안전한 평평한 어떤 땅 같은 거, 충돌할 뭐 그런 물체가 없는, 구조물이 없는 거, 이런 게 다 공항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국토부가 지금 자꾸 책임 회피성 발언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전국의 공항의 안전에 대해서 예. 이런 불가피한 긴급한 급박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진단을 하고 해법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사안은 요 정도 여쭤보고요. 좀 정치 현안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조본, 이제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합쳐서 같이 공조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차 29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수사에 대해서 수사는 이제 내란 혐의 수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수사에 대해서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러고, 뭐 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지겠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떠들어 놨는데,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에 하는 행동들, 말들을 보면 계속 서류도 안 받고 수사 불응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한나라에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나 안보나 국가 신인도나 이런 게 얼마나 위험에 빠졌습니까? 예. 근데 이걸 자꾸 지연시키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저는 정말 지금도 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7개의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보고,
온 국민들이 그날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에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저는 수사를 3회나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그리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집행할 때 이거는 경찰이든 공수처든 그 공조본이라는 데서 이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그거를 절대 물리력으로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 되면 예.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자체가 저는 심각한 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보면 그게 공수처가 공조본이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거 맞아요. 예. 검찰도 없기 때문에 공수처를 또 넘겼잖아요. 근데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찰은 문제가 이번에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내란의 공범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 또 그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법원이 조금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크게 봐서는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이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의 수사는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출석 요구가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이거는 불법 청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수히 이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호처가 이걸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그 법적 권한 문제는 검찰이나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맞는 말 같아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예. 근데 경찰한테는 있잖아요. 경찰이 제가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찰이 그런 자격이 있나?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따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어딘가에는 수사 권한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예. 경찰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이후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굉장히 공색하다. 그다음에 변호인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생각일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법의 기술자 같이 피해가는 거 옳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선긋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긋기라 그러니까 당이 정치적인 무슨 계산이나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대한민국의 정당은 전부 다 헌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헌법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헌법 바깥에 있어서도 안 되고 헌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이 벌였던 비상계엄 그다음에 내란 이 부분은 이거는 완전히 헌법을 파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뭐 무슨 다음 대선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당이 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일부밖에 없었고 당사에 다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85명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뭘 가지고 사과를 하는지. 근데 오늘 말을 한 걸 보니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예.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사과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사과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권영수 비대위원장 혼자 국민들한테 그냥 뭐 무슨 담화문 하나 툭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사과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그 점,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참석을 안 했던 거, 또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끼리 막 박박 우기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입장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느냐, 예. 당이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진심으로 토론을 맨날 며칠 걸리더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그걸 진짜 무릎 꿇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당이 그 방향으로는 전혀 안 가고 있는 거고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와도 전혀 당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그냥 망하는 길로 수렁으로 계속 빠진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이 당에 제가 25년 동안 이 당을 보수 정당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아직도 여기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깝깝한 거죠. 혹시 뭐 당 지도부나 뭐 주요 인사로부터 책임 있는 분으로부터 뭐 연락을 따로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수습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거나 뭐 그러신 건 없으십니까? 당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하고는 늘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 또 특히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 그 소추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 그렇지만 지금 당의 지도부하고는 전혀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저 같은 저에게 저희 뭐 의견을 들어보고 뭐 이런 노력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배신자론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의원총회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 그때도 이제 뭐 물병이 뭐 날아왔네. 사실은 물병이 날아온 건 아니고 뭐 책상을 친 거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배신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의원들 다 찬성한 의원들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승민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다 배신자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그 나라와 국민한테 충성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공적인 가치,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그걸 가지고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다가 당이 망했습니다. 8년 그러다 전에 망했나요? 그러다 망했죠. 배신자라는 그 잘못된 진짜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을 꺼내 들고 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러다가 우리 당이 망했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고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대선은 겨우 이겼지만 지금 또 이런 게 터졌는데 8년 만에 이번에도 배신자라고 떠드는 당의 다수 의원들이나 예. 뭐 홍 시장 같은 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라와 또 국민과 또 보수 정당의 배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배신자다? 그분들이 배신자들이죠. 그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거고 헌법 가치를 배신한 거고 보수 정당이 진짜 반성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지금 막고 있으니까 뭐 홍 시장이 그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일부 의원들의 뭐 제명을 하라 뭐 출당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니 제명해야 될 사람은 홍 시장이죠. 저렇게 망발을 거듭하는 저런 사람을 제명을 해야지. 예. 왜 그 국민의 상식과 국민 다수가 정치에 대해서 발휘하는 그 민심을 따른 사람들을 배신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당은 무슨 뭡니까 제가 이게 조폭이냐
이러지만 그거 뭐 무슨 조폭들이 하는 짓이죠. 조폭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회의원 되면 선서를 하잖아요. 예.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잖아요.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감싸는데 몰두만 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면서 거꾸로 지금 나라와 국민에 충성한 사람을 배신자라 이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당이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 정치의 암흑기 그다음에 보수 정치의 암흑기 이게 뭐 빙하기라 그럴까 이런 게 그냥 다시 찾아오는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그 나쁜 프레임 때문에 네. 고생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소신을 꺾어본 적이 없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당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홍 시장은 특히 지금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 이사를 했다, 뭐 이제 휴대전화를 바꿨다, 뭐 묘 이장, 부친묘 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지금 상황에 참사 중이라서 사실 이거를 조금 여쭤보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현안이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그렇게 발언 배신자론을 얘기를 하는 거는 중요한 경쟁 상대인 유승민 의원을 조금 대권 후보 경쟁자인데 유승민 의원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전체적인 좀 언론들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기 대선에 좀 출마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그런 참사가 발생해서 예. 그 뭐 전 국민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또 저는 오히려 거꾸로 홍 시장 같은 분은 탄핵에 반대하잖아요. 예. 탄핵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생각을 안 해야죠. 근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탄핵이 되는 건 전제 조건으로 지금 아니 조기 대선을 그런데 탄핵 준비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예. 탄핵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뭐 그분이 그러면 뭐 제가 뭐 길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우리 당 자체가 전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당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당원들한테도 호소할 겁니다. 예. 당원들한테 우리 당을 지지하신다면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진짜 당이 망하는데도 이 길로 가실 거냐. 그 제가 호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일단 당 내의 정말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당이 정신 차리고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한테 질문하신 그 부분은 예.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단 이 참사는 정말 온 국민과 같이 애도하면서 우리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의원들, 당원들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만약 진짜 사랑하고 지지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똑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채찍질을 해달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나 안보나 이런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정치 두 축이 보수와 진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면 한국 정치가 똑바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이 보수 절망에 빠진 이 보수 정치를 정말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께서 좀 똑바른 그런 방향을 같이 좀 제시하고 같이 가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